안녕하세요. 귀한 사람들 인공화호 편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정원호 교수입니다.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유소아들은 소리를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으므로 언어 장애가 동반되게 됩니다. 신생아 시기에 고도 난청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런 언어 발달을 위해서 인공화호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인공화호 수술 후에는 언어 발달을 위해서 수술 후 언어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는 언어치료사 권민조 선생님을 모시고 유소아에서 인공화호 수술을 받고 수술 후 언어 재활 치료를 통해 언어 발달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신을 잠깐 소개시켜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언어치료사 권민조입니다. 저는 주로 유소아들이 인공화호 수술을 한 이후에 청각 언어 치료를 받게 되고 또 언어 치료와 함께 언어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함께 담당하면서 유소아들이 듣기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되고 말을 배워가는 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권민조 선생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공화호 수술 후 언어 재활 과정에 대해 유소아 환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공화호 수술 환자는 수술 후에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다양한 환경이라 함은 크게 언어치료실, 가정, 놀이, 음악, 감각 통합, 물리, 작업치료 등의 듣기 외의 다양한 재활치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기관, 그리고 일상생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공화호 수술 후 언어치료실에서의 자극만 가지고는 활발한 언어 발달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들에서 꾸준히 적절한 언어 자극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시기는 아이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라는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난청이 있는 영유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수술만 하면 우리 아이도 건청 아이들처럼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인공화호 수술한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어떤가요? 인공화호 수술 이후 언어 자극은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주어야 할까요?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화호 수술을 앞두었거나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을 위해 이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술만 하면 우리 아이도 건청 아이들처럼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공화호 수술을 통해 잘 듣게 된다면 건청 아이들과 같은 언어 발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단,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시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재활을 시작하고 인공화호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언어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수술 시기나 중복장애나 인지 수준, 뇌의 기형과 청신경 문제의 여부나 그 정도에 따라 아동마다 수행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동반되는 문제가 없고 12개월 무렵 인공화호 수술을 받고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는다면 긍정적인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인공화호 수술을 한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어떤지입니다. 인공화호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건청 아이들의 듣기 및 언어 발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같은 발달 과정을 거치지만 시기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보통 돌 전후에 수술을 받게 되고 수술을 받는 시점을 듣기 및 언어 발달의 영세 수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고 재활을 받으면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건청 아이들의 듣기 및 언어 발달은 어떨까요? 듣기와 말하기 발달은 만 6세까지 완전한 발달을 이룬다라고 봅니다. 먼저 듣기 발달은 크게 감지하기,
확인하기, 이해하기 순서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거듭하게 되면서 소리에 집중하고 방향을 구별하고 청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순서를 기억하게 되거나 처리 능력까지 생기는 것으로 세분화된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언어 발달은 울기, 웃기 등의 생리적인 표현부터 옹알이가 나타나고 상대방의 말소리를 모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첫낱말 산출 과정을 거쳐 담화가 가능하게 되고 만 6세까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발달하게 됩니다. 인공아웃 수술을 받은 후 언어 발달의 초기 단계를 시기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수술 후 6개월까지는 인공아웃을 통해 들리는 소리에 대해 탐색하고 소리가 갖는 의미에 대해 배우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소리를 감지하고 소리가 들림에 따라 옹알이나 발성의 양, 패턴이 달라진다던가 본인의 이름에 반응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이후 수술 후 6개월에서 12개월 무렵에는 상대방의 말을 모방하기 시작하면서 의미 있는 첫낱말을 산출하고 간단한 지시어 이해가 가능하고 표현 가능한 단어가 조금씩 증가하려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수술 후 2년 정도가 되면 이해하는 단어가 50에서 100개 정도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단어 조합을 시작하고 간단한 지시 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술 후 3년 전후 무렵에는 조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조음도 정교한 발달을 이뤄가면서 말의 명료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수술 후 3년 이후에는 아동기에 접어들며 복잡한 문장과 정교한 표현으로 확장되면서 학령기까지 언어 발달이 이어집니다. 이 표에서처럼 뇌의 기억이 없고 청력에만 문제가 있으면서 돌무렵 수술을 받았을 때 일반적인 언어 발달 과정에 따르지만 수술 시기가 늦어지거나 중복장애, 전반적인 발달 지연, 뇌의 기억 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정도에 따라 발달의 양상과 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내용은 인공아웃 수술을 받은 후에 언어 자극은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주어야 할까요? 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막막하다고 생각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최적의 듣기 환경, 가족 중심으로의 일상생활과 연계하기, 언어 발달 수준에 맞는 자극 주기, 관련 분야와의 협력, 이렇게 크게 4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공아웃을 깨어있는 내내 착용시켜 주면서 다양한 소리를 경험하게 해주고 중요한 말소리를 들려주실 때에는 되도록 인공아웃을 착용한 쪽에서 들려주셔서 최적의 듣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언어치료실에서 주 2회나 3회씩 받는 언어 자극만으로는 충분한 언어 발달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가족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언어치료사가 되어 다양한 자극을 주면서 일상생활로 확대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자극을 주실 때에는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 수준에 맞게 주시되 정확한 발음으로 반복하고 현재 표현 가능한 말소리에 단어 1개, 2개를 더 붙여서 확장해 주시면 아이가 다음 단계로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치료사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은 병원의 의료진, 매핑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듣기 외의 다른 재활치료 전문가들도 우리 아이의 언어 수준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대한 두려움, 걱정, 고민이 조금은 해소가 되셨나요? 단순한 난청 이외의 동반되는 장애나 뇌의 기형, 전반적인 발달 지연 등과 같은 변수나 또 이러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성향이나 가정 환경, 양육 스타일 등의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서 개인차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이마다 듣기와 언어 발달 시기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 하시거나 불안해 하지 마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언어 자극을 많이 들려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면 점차 수다스러워지는 아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언어치료실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위해 재미있는 언어치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나요? 그럼 우리 권민자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선천성 난청을 가진 유소아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전혀 돼 있지 않은 경우인데요. 인공화호 수술을 하면, 그리고 수술 후에 언어 청각 재활 훈련을 하면 정상 청력을 가진 아이와 똑같은 그런 발달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 이제 빠르게 난청을 확인을 하고 인공화호 수술도 돌 무렵에 진행을 한 후 적절히 언어 재활만 받는다면 건청인과 유사한 일반적인 언어 발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치만큼 언어 재활을 통해서 올릴 수는 있다는 뜻이겠네요. 교수님. 네. 유소아에서의 언어 치료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고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주 2회 정도는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치료 기간에 있어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초등학교 입학 이후라고 하더라도 또 학교 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던가 또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또 언어치료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소아에서의 언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인하고 뭐 특별히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네. 성인의 경우는 이미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언어를 습득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 회로 안에 인공화호를 통해서 재조합시키는 과정이 청각 재활이 되겠는데요. 이제 난청 유소아의 경우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난청이기 때문에 소리를 들은 경험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발달 연령에 따라서 언어 치료가 진행되어야 하고요. 또 연령에 따라서 맞는 치료 교구 또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예 돌 무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작하기 쉽고 또 바로 불빛이 난다던가 소리를 나는 장난감 등을 활용하게 되고 또 학령 전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장난감도 사용하지만 함께 그림책, 그림 카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학령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교과 과정과 연계된 어휘를 따로 자료를 제작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소아에서 언어 치료를 쭉 많이 시행을 해오셨는데요. 네. 그 아이들이나 혹은 보호자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언어 치료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내는 과정이 아니고 정말 장기간에 진행되는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그 과정 동안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지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치지 않은 그 에너지를 통해서 아이에게 항상 응원해주고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지지해 주시면서 꾸준히 재활치료 받으면서 힘을 함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유소아에서 인공화호 수술을 받고 수술 후에 언어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 언어 발달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약하면 인공화호 수술 후 언어 재활 치료를 꾸준히 시행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에 맞게 최대한도로 언어 발달 능력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정상적인 언어 발달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기에 난청을 발견하고 적절한 청각 재활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인공화호 수술 후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가족과 교육기관 그리고 의료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